제가 자주 교류하는 독일에 이제 축구 쪽에 계신 분이 있는데 뭐 사적이니까 형님이죠. 그 형님이 한번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대룡아, 너는 너네 팀에 오는 선수들이 실패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저는 이제 대답을 했던 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요?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워딩 자체가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팀에 온 선수들은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프로를 갔다 안 갔다를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실패한 축구선수였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가지고요. 물론 다른 선수들과 동일한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점의 길이는 달랐을 수는 있겠죠. 도착 지점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5부 리그에 있다 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는 그냥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렸던 거.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공식축구단 양천 TNTFC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디비전 시스템은 2017년이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디비전의 개념은 프로 카테고리 밑에 5부, 6부, 7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디비전의 범위를 조금 더 전체로 확대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K리그가 생긴 게 1983년이지 않습니까? 2013년에 현재 K리그2, 그러니까 2부 리그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2008년부터 또 K3가 출범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리그의 디비전은 생기지만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는 독립된 형태가 있었고, 실업축구 내셔널리그가 또 따로 있었고, K리그 1, 2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프로축구로서 여기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마저 2020년에 K3 리그와 내셔널리그가 통합이 돼서 현재 K3 4리그가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까지는 현재 전문 축구, K5, 6, 7은 아마추어 동호인 축구로 분류가 되는데, 이마저 이제 2026년에 전체 통합을 지금 하고자 하는 대한축구협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만의 한국 축구만의 좀 특이한 문화와 구조와 의식들이 좀 있었었죠. 1983년 프로축구가 생기면서 지붕이 먼저 만들어진 느낌인 것 같아요. 프로 선수가 되는 과정은 루트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K리그에 입단을 한다던가, K리그에 입단이 안 되면 사실 그 밑에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축구를 바로 그만두던가,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문화적 구조적으로 있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하부 리그가 소위 말해서 튼튼하다 보니 어떤 선수가 이제 유년기를 거치고 프로 1군을 계약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생업과 학업을 병행을 하면서 그 밑에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 영국은 뭐 20부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이미 바디 이야기가 생기고, 근데 이제는 구조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이미 또 사례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의 김범수 선수도 큰 이슈가 됐었죠. 7부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케이스. 대구FC에서 뛰는 김영준 선수도 있고, 대표팀으로 확대해 본다면 박성욱 선수가 있고, 박진섭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이미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디비전의 역할은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승강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로 추락하는 2위를 확정하며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강등을 피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프로축구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프로축구와 세미프로, 아마추어 간의 승강제가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저희는 2000년 4월 달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저도 이 팀의 이름이 왜 TNT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창단 멤버는 아닙니다. 2001년에 제가 이 팀에 인연이 됐는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조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집 앞에 찾아봤던 게 TNT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동네 형 동생들이 모여서 일요일날 공차는 팀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집단이었죠. 재밌는 시도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유스도 한번 창설했었고요. 119 제도를 도입한다던가,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재밌었던 게 모든 동호회들의 어려움은 재정 아닙니까?
저희의 첫 스폰서를 유치했던 게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2014년에 우연찮게 어떤 선수가 부천FC에서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몸 관리를 그래도 유지를 잘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박정훈이라는 선수인데 우리 팀의 상징적인 선수거든요. 1호 재기 선수니까. 이상하게 그해 가을부터 그런 부류의 선수들이 하나둘씩 오더라고요. 그러면 훈련 수를 늘려야겠네. 이제 코치가 필요하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이제 디비전이 생겼고 2014년부터 조금씩 빌드업 하던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이 없었어요. 4, 5년 전만 해도 TNT가 프로가 되는 걸 목표로 해야 하라는 얘기를 사실 밖에서 하지 못했어요. 저 혼자도 뭐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TNT가 지금 K5에 있지만 일단 2017년에 우리나라가 디비전을 시작을 하겠다 시점부터는 치밀하게 모든 걸 했어요. 전과는 다르게. 이 3부, 4부 그리고 학원 축구와 성인 축구를 딱 연결한 이 과정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래 지켜봤고 하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도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육제도부터 시작해서 K리그 제도만 해도 U21룰 생겼지, 대학이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생겼지, 정책적으로. 요즘에 또 최저학력제 갖고 말 많죠. 대학 입시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축구도 그런 뭔가 룰이 바뀌면은 결국 그 학원 축구에서 성인 축구 단계 넘어가는 선수들이 뭔가 변화를 겪거든요. 그거를 사실 저희가 좀 체감을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저희가 딱 요 레벨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의 변화가 생길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스탠스를 바꿔볼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5부에 있지만 선수도 성장하고 코칭 스텝도 성장하고 행정 스텝들도 성장하고 경험이나 경력이 좀 부족해도 여기서 부딪혀보고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실제로 또 그런 역할도 많이 했고요. 정말 풀뿌리 팀이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전문화, 프로까지 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 양천 TNTFC 감독 황보수입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 TNTFC에서 스포츠 디렉터 직책을 맡고 있는 신동화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저의 훈련이 필요한 선수가 있을 거고 동기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수가 있을 거고 선수들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동업자죠, 동업자. 선수를 은퇴하고 여기 이제 코치로서 다시 돌아왔었고 감독을 역임을 했었고 8년 정도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는 도전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환경을 제공해준 팀이고요. 그런 구단이고요. 내 축구팀에 들어갔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데 구단이라는 곳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이 있고 없냐의 차이인데요.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소규모로 갖고 있는 즉 모임, 작은 하나의 알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마치는 과정, 그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 직접 선수들이 뛰고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는 그 외적으로 팀 뒤에 있는 팀이 또 역할을 하는,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팀과 구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구단을 운영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저에게 한국 축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게 축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누군가 해결을 하기도 힘들고.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세계가 사실 프로축구보다는 실업축구로 시작을 했고 기업들 또는 각 기관들이 국민들이 즐기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 맞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물음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축구단은 회사잖아요. 그럼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자,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항상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도 한 2억 초반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5부 수준에서는 지원도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수입도 있지만,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스폰서로 유치한 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숫자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단이 지자체에 많이 의존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생력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생이라는 말을 쓰진 않을게요. 기본적인 돈을 벌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 사례로 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K리그2의 청주인데요. 충북도와 청주시와 모기업에서 이제 예산을 모아서 한 시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출하는 규모는 동등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자기의 몫을 못 만들어 오면 지자체의 지원도 동시에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 구단의 대표이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들까지 아주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단의 생존과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이게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의무라고 생각하면 너무 상투적이고 지자체로 좀 한정을 해본다면 지역과 지역 기업과 스포츠단 왜 상생을 해야 되냐 볼 때 결국 하나의 서클이라고 보거든요. 양천구가 인구가 한 40만 됩니다. 또 그 지역 축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축구 인구가 거의 한 2만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분들과도 아주 잘 지내야 되고, 저 또한 저희 코칭 스태프들도 양천구 축구협회 상비군으로 또 활동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내년에 홈 경기를 하면은 평균 관중을 400을 모으자. 뭐 이거는 충분히 달성을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지역에 녹아드는 건데, 양천구, 관에 속한 스포츠단, 양천 TNT, 그리고 양천구에 속한 기업들과의 이제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는 목동 로데오라는 중심도 상권이 있습니다. 축구를 또 좋아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셔서 TNT 거리를 만듭시다. 협업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에게 일정 부분을 후원을 해주시면 팬들도 갈 거고, 조기 축구 어르신들 주말에 갈 거고,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합시다. 10명 만들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 드릴 테니 로데오 안에 친한 사장님 9분만 소개시켜 주세요. 또 하나가 이제 지역 내 중견 피자 회사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조금 다리를 놔주셔서 저희 선수들을 그 프리미엄 매장에 채용을 하고 훈련 시간 겹치지 않게 해주고, 혹시라도 경기가 잡히면 당연히 업무도 할애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업체는 우리와의 스토리를 마케팅 포인트로 만들고, 그런 협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만들면서 관과 관에 속한 기업과 스포츠 구단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내 이제 유소년 카테고리 팀 창설인데요. 지금은 흐름이 곧 중등부를 마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다 유출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양천구가 초등부와 중등부는 잘 돼 있어요. 엘리트 축구팀들이. 18세 카테고리가 좀 없습니다, 현재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저희가 U18팀 카테고리를 만들면 거기서 그 자체에서 또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취업과 진학이 가장 큰 고민인데, 만약 일반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졸업한다거나 했을 때 사회라는 곳에 뛰어들어서 이제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축구는 초, 중, 고, 고등학교에서 잘하면 바로 프로를 가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대학이나 저희와 같은 뭐 오브리그나 다른 곳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반 한 학년에 우리가 10명의 선수가 있다면 제일 잘하는 한 명은 바람이지만 양민혁 선수처럼 K리그나 해외를 바로 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로 평가받는 선수는 저희가 K4 구단을 그때 진행을 하고 있다면 1군 계약을 K4에서 A팀에서 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K5를 B팀으로 운영을 할 건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정도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다. 그럼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더 시키고, 그럼 마지막 9번, 10번째 선수, 기능적으로 좀 당장 아쉬움이 있다면 학업 적동을 이제 생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행정가로 또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면 관내, 소위 말해서 우리 양천의 아들들이 10명이 다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생태계에서 뭔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자부심을 갖는 거는 저희 팀에서 일을 했던 스태프들도 지금 K리그 카테고리 혹은 해외에서 꽤 좋은 카테고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독립구단 체제로만 10년 차거든요. 해마다 거의 100명의 선수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만 따져도 1000명대예요. 저도 모르게 여기서 서로 이제 끌어주고 도움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약간 그 동문의 느낌이 된 거예요. 그때 좀 느꼈었어요. 구단화를 정말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사부 리그를 가더라도 하부 리그겠지만 지난 역사에서 우리 팀에 속했던 그들에게 하나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비주류들한테도 하나의 지지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구단? 뭐 저뿐만 아니라 김현지 대표님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잠시 밀어주고 했을 뿐이지 실패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3번의 실패가 아니고 3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한 번도 자기네들은 프로화되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해 못했었으면 준비해서 내년 했고 또 했고 그게 4번 만에 된 것뿐이다. 우리는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공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혹은 지금 이제 학원 스포츠 단계에서 바로 K리그와 계약을 하지 못한 다수의 선수들도 디비전에 이제는 속해서 본인이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노력해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병행하면 되는 단계 같거든요. 남들보다 정말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무릎 부상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이 괜찮았다면, 무릎이 괜찮았다면 나는 과연 최정상급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제가 돌이켜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 시절에 부상을 정말 많이 당해서 재활을 정말 오랜 기간 2, 3년 동안 하고 있을 때도 그때는 정말 학교 수업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수업 왜 들어가? 라는 시절이었었는데 저는 그냥 그 수업 듣는 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이 조그만한 축구부 안에서가 아니라 이 정말 그 축구 시장, 이 스포츠 시장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지금 수원성서에서 단장을 역임하고 계신 박경훈 저의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축구선수 이후에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거를 제 자신한테 항상 물어봐도 축구선수만큼 좋았던 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게 지금으로서 제가 제 자신한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TNT의 가장 큰 핵심 표현은 연결고리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저희 항상 구단 문구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는 구단. 저희 양천 TNT 선수들은 항상 오전 10시에 훈련을 합니다. 이게 꽤 오래된 이제 문화와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초창기에는 저녁에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씻고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 금방 12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영양과 회복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들도 먹을 거고 그 다음날 거의 막 점심때 돼서 훈련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선수로서 퍼포먼스도 잘 올라오지 않고 인간으로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한번 10시로 바꿨던 적이 있어요. 오전 10시로 훈련을.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길어지더라고요. 12시에 훈련 끝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훈련이 부족한 선수들은 개별 훈련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선수들은 일도 할 수 있고 일찍 자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올라가고 학업을 하는 선수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축구야 학업이야 고민을 할 때 몇몇 선수들이 만든 사례가 수도권이거나 학교가 혹은 서울일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하루에 시간표를 몰아버립니다. 오전에 여기서 훈련을 하고 오후에 학교 가서 일반 학생으로 수업을 하고 경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와 아예 협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경일대학교 선수의 경우 활동은 TNT에서 선수 생활을 하되 비디오 수업이나 과제 등으로 할 수 있는 그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 단계지만 훈련을 더 신경을 쓰든 생업을 하던 학업을 하던 열심히 살고 주도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도 있어서 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저는 할 겁니다. 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전 잘라내겠습니다.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좌우명 중에 하나거든요. TNT가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시즌제니까 해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데 해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굉장한 챌린지가 되고 구성원들한테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작은 구단이지만 상위 리그 구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여기서도 다 생겨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경기력뿐만 시작해서 심지어 사람들 간의 갈등 또 작은 구단이다 보니까 상위 구단에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FM 풋볼 매니저가 최근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와 같이 국내 선발전을 열어서 한국 대표를 뽑아서 지금 9월달 리버풀에 가서 세계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풋볼 매니저 국내 담당자분께 연말에 한 번 더 합시다. 우승한 사람한테 우리 팀 전술 코치를 채용을 하고 싶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서로 다가왔었고, 담당자분도 이걸 글로벌로 한번 확대를 해보겠다, 글로벌 본사 보고도 하고 K리그 1팀에서 이걸 하겠다, 쉽게 카드 못 꺼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거든요. 제가 강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미국은 속도를 제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3부, 4부 혹은 5부 디비전에 있는 팀들은 각자의 고유 문화, 각자의 고유 컬러, 우리 팀은 뭐의 특색이 있다,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속도를 올리다 보면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 TNT가 생각하는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항상 움직이고 있고, 조금 그게 무모해 보이고 없던 일이고 도전적이라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 고쳐야 하는 것들, 바꿔야 되는 문화적인 거, 또는 바꿔야 될 습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 대표님 또는 단장이 이하 감독 코칭 스태프들과 논의를 하고, 앞장서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구단이고 위치라면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디비전 시스템이 더 완성이 된다면 K1, 2 리그에도 들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은 아시아 무대로 나가야겠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클럽 월드컵 같은 그런 더 큰 대회에도 나가고 싶은 게 가장 큽니다. 기본이 입혀져야지 다른 걸 조금씩 입히고, 기초가 다져져야지 뭔가를 쌓아 올릴 텐데,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등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